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설정이나 이 습관을 기억만 해주신다면 배터리는 2배 이상 오래 쓸 수 있고요, 휴대폰도 2, 3배 이상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휴대폰 사업을 하고 있는 김태강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설정이나 이 습관을 기억만 해주신다면 배터리는 2배 이상 오래 쓸 수 있고요, 휴대폰도 2, 3배 이상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배터리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그리고 배터리 절약을 위해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건 배터리는 잘 사용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 그때 배터리가 일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실천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Always On Display라고 하는 기능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휴대폰 화면이 계속해서 켜져서 기본적으로 시계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이에요. 이런 것들을 꺼두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같은 예인데, 이렇게 화면을 위로 향하게 하기보다는 아래로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 제가 또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앱은 당연히 꺼야 되고, 그리고 단톡방 요새 되게 많은데 제가 잘 참여하지 않는 오픈 채팅이나 단톡방은 나가 있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의 전면에는 센서가 있어요. 그 조명 센서인데, 이게 밝은 곳에서는 당연히 화면이 더 밝게 빛나야 되겠죠. 그래야 잘 보이니까.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는 디스플레이 화면이 살짝만 켜져도 우리 눈에 잘 보일 거예요. 뒤집어 놓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둡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알림이 왔을 때라든지 휴대폰 기능이 잠깐이라도 켜졌을 때에 화면이 최적으로 어둡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모되는 배터리가 굉장히 절약될 수 있죠.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휴대폰은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 예로 같은 맥락인데, 휴대폰 안에서 우리가 단톡방이 많다면 내가 알림을 꺼두었다 하더라도 그 단톡방에서 오가는 여러 가지 데이터나 여러 가지 글들을 휴대폰은 처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많은 단톡방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데이터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 우리가 활용하지 않았을 때에도 휴대폰은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맥락과 같은 거예요.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 휴대폰이 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단톡방이죠. 이것도 쉽게 카톡으로 예를 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두 폰을 비교해 놓고 보면은 아주 좋은 비교가 될 텐데요. 갤럭시와 아이폰을 놓았을 때 화면을 켜지 않고 그냥 두면 두 개의 알림이 왔을 때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갤럭시는 일단은 내가 화면을 켜지 않았을 때 알림이 온다면 주변 화면은 되게 어둡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작은 아이콘으로만 알림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이폰은 반대로 전체 화면이 밝아지면서 알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알림의 차이에서 갤럭시보다는 아이폰이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게 돼요.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이야기했던 맥락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화면이 어쨌든 디스플레이 화면이 켜진다라는 것 자체가 배터리 소모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PC나 스마트워치 같은 것으로 대신 알림을 받는다면 화면, 직접적으로 휴대폰의 화면이 켜지지 않고 내가 다른 기계, 다른 화면을 통해서 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리하게 의도치 않았을 때 이 화면이 켜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PC로 알림을 받거나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기기로 알림을 받으면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나는 겁니다. 요즘은 5G 시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휴대폰 성능도 5G에 맞춰져 있어요. 이거는 기본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왜 5G의 환경에서 4G보다 더 많은 배터리가 소모가 되느냐, 요런 게 우리 고객님들도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간단한 예예요. 5G 설정을 해두면 5G를 우선적으로 잡을 수 있게 설정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선 상관이 없어요. 5G는 4G보다 고 영역대의 주파수를 사용하거든요. 넓은 어떤 아주 환경이 좋은
그런 곳에서는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장애물이 많거나 방해되는 것이 많을 때에는 5G망을 잡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 휴대폰은 자동으로 5G망을 막 잡으려고 할 텐데 그거에 실패하면 당연히 4G를 잡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5G 설정을 해놓으면 기본적으로 5G 셀과 4G 셀을 두 개씩 동시에 잡게끔 설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배터리 소모가 2배로 증가하겠죠. 이런 것 때문에 5G가 4G보다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라는 게 되어 있고요. 요거 쉽게 정리하는 방법은 데이터 설정을 5G보다 4G 우선 모드로 전환한다면 배터리를 좀 더 아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배터리 관련해서 제가 꿀팁을 좀 드리면 이런 거예요. 배터리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배터리는 우리가 휴대폰을 교체하다 보면 휴대폰을 검수해 주시는 기술자분이 오셔서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게 뭐냐면 배터리 에이징이에요. 뭐냐면 얼마나 완충했는지. 그 말은 뭐냐면 완충, 그러니까 배터리 끝까지 충전하는 것을 배터리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터리 보호 모드를 키면 어떻게 되느냐, 완충을 막아줘요. 85%까지 막아줍니다.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배터리는 방전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방전은 사실 쉽죠. 왜냐면 우리가 휴대폰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전이 안 되게 우리는 항상 충전을 하는데 문제는 완충이에요. 완전 충전을 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배터리 보호 모드를 켜주면 85%까지만 충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 모드라는 게 있어요. 설정에 들어가 보면 배터리 안에 라이트 모드를 설정하게 되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고사양의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요새 있죠. 성능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에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내가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백그라운드나 이런 것들을 되게 절약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라이트 모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앱은 당연히 닫아줘야 되는 거고요. 제일 제가 설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때 휴대폰은 자체적으로 딥슬립 모드라고 해서 절전 모드로 전환이 되게 돼요.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단톡방 같은 거, 이런 거, 알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성화해두면 자꾸만 이게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도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꺼두는 거, 이런 것만 잘 적용해도 좋을 것 같은 게 배터리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거랑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때에는 배터리가 잘 사용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배터리를 아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에 불필요한 전력을 아끼는 거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잘 관리만 해도요,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훨씬 더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요거 하나만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당연히 있어요. 그 휴대폰에서 우리가 보통 복붙이라고 하죠. 복붙 많이 하는데 복붙하면 그게 다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복붙 하나 보면 우리가 클립보드라는 곳에 정보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스마트폰이 해킹이 당하면 우리가 그동안 복사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클립보드에 다 남아있게 돼요. 그것들이 해킹범에게 노출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노출됐을 때 심각하게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클립보드에 있었던 계좌번호가 유출이 돼서 피해가 된 사례도 있어요. 그거 한번 제가 한번 볼 건데요. 휴대폰에서 설정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보실게요. 카톡인데 제 카톡방에서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어떠한 글들을 막 쓰고요. 요걸 복사해서 클립보드에 복사했어요 라는 멘트가 떴죠. 평소에는 여기 어디로 갈까 모르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노트 모양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다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클립보드.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남아있어요. 사실은. 이게 여기에도 있고요. 문자에도 똑같이 남아있다는 거. 그럼 요걸 어떻게 지울 수 있냐. 자, 여기 옆에 휴지통 보이시죠? 요거에서 전체석 선택하고 삭제 눌러주시면 내가 클립보드에 저장했던 거 방금 보셨죠? 저 40개나 저장되어 있네요. 요렇게 지워주시면 클립보드에 저장되어 있던 내용들을 다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아주 간단해요. 우리 삼성폰에서 진단 데이터 보내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 정보가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죠. 휴대폰이 우리가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있다. 내가 어느 날 인스타그램을 갔는데 내가 어제 얘기한 치킨 광고가 인스타그램에 뜬다. 네이버를 들어갔는데 내가 이야기했었던 토픽 주제가 갑자기 배너로 나온다. 우리는 클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이거 어떻게 유출된 거지? 이런 게 아마도
이렇게 삼성에서 진단 보내기라는 기능이 켜져 있으면 이렇게 유출될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것도 따라와 보면 좋은데요.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공식인데, 자,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역시 개인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맨 하단에 내려가 보시면 기타 개인정보 설정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에 들어가서 진단 데이터 보내기 있죠. 요 진단 데이터 보내기, 요거를 비활성화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원치 않는 정보가 유출되는 거는 막을 수가 있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광고 아이디를 삭제하거나 맞춤 광고 제한 설정이 또 휴대폰에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정해야만 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들어와 보시면, 자, 설정에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간단한데요. 그냥 한번 찾아보면 돼요. 이거는 광고 그리고 맞춤 제한 이런 거 쳐보면 되는데요. 광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보안에 설정 들어가서 광고를 치면 맨 하단에 광고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걸 클릭하면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 중에 광고 아이디 삭제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요거 들어가서 광고 아이디를 삭제해 주시면 돼요. 아주 쉽죠? 이렇게 하는 걸로 나에게 무분별한 광고가 뜨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자주 안 쓰는 앱이 몰래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그라운드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앱이 작동하면서 배터리를 계속 소모시키는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사용하지 않는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면 배터리 소모도 되고 그리고 그게 돌아가는 동안 내 개인정보도 유출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따라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설정에서 배터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배터리로 들어가면 바로 보실 수 있어요. 백그라운드 앱 사용 제한이라고 써있죠. 여기에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앱을 절전 상태로 전환한다라는 버튼을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는 초절전 상태의 앱 뭐 여러 개 설정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제가 보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앱이 있다면 여기서 삭제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백그라운드에서 활용되고 있는 앱도 관리할 수 있고요. 무분별하게 정보가 유출되는 것도 막아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치 정보 활성화를 해놓는 거는 되게 유용할 거예요. 왜냐면은 카카오 택시나 여러 가지 우리가 활용하는 도구들에 내 위치가 있어야 작동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켜둔다면 내 위치도 누군가에게는 공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율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특히나 내가 사진을 찍었을 때 내 위치가 항상 공유되고 더 나아가서 위치 공유를 우리가 사진을 업로드를 구글 포토에다가 업로드를 동시에 해놓으면 그 모든 정보가 구글에 매핑이 됩니다. 구글 조회하면 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면 좋은 설정이 하나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볼게요. 자, 역시 설정으로 갈 거예요. 카메라 앱에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카메라 앱에서 설정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보이시죠? 위치 태그라는 게 나옵니다. 요것만 회색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게끔 설정해 주신다면 내가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에 내 위치가 업로드 되거나 누군가에게 공유되는 거는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걸 껐다고 해서 내가 위치가 꼭 필요한 앱들, 예를 들면 카카오 택시 같은 것들을 활용할 때 위치가 잡히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것도 보안 설정인데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설정하지도 않은 앱들,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또 다른 앱을 깔고 이런 것들 많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사실 오면은 데이터가 꽉 찼다라는 메시지가 뜨거나 아니면은 뭐 휴대폰을 청소하세요, 이런 청소 앱이 있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배터리를 갉아먹거나 아니면 어떠한 동작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팝업 창이 계속 뜨기 때문에 이런 앱들을 우리가 애초에 안 깔리도록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설정에 들어가서요. 역시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기타 보안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그 맨 하단에 있는 기타 개인정보 설정과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기타 보안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에서 모두 허용함으로 바꾸면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여기 모두 허용 안 함. 저는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내가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관리도 나옵니다. 그쵸?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하나도 없죠. 여기 들어가서 내가 모르는 앱이 있는지 없는지도 2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내 폰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알려드린 꿀팁, 이것만 지켜도 우리가 우리의 개인 정보나 내 위치, 소중한 것들을 좀 지킬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요즘 SK 사건도 있었잖아요. 아직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니까 조금만 휴대폰의 작은 관리 하나가 우리의 아주 중요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스마트폰 기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지고 있죠. 근데 아직도 휴대폰 매장에 있다 보면 그냥 전화만 쓰고 그냥 사진만 찍고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그것만으로도 좋죠. 하지만 다양하게 제공되어 있는 스마트폰의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 마시고 하나하나 조금씩만 관심 갖고 연습해 본다면 진짜 삶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오십시오. 제가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you